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세상 TV의 가샤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2019년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부분도 상당한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황금빛 세상 TV에서는 바뀌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고려할 사항을 올려오니 부동산 투자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프레지 프로그램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고려할 사항인데요. 까다로운 청약과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기다려서 매매할 건가 아니면 지금 살 건가 고민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무주택 가구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새 집을 사거나 분양이죠. 헌집을 사거나 매매,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전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청약제도를 보시겠습니다. 까다로운 청약제도인데요. 1순위의 의무기간 거주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실소유자 중심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는데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의무기간 가입기간이 2년으로 늘었고 납부횟수도 12에서 24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점제 비중도 높아져서 추첨제 물량을 가점제로 돌리면서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더 많은 수요자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는 1순위 거주기간 의무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대출 요건이 강화합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전에는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11호 대책 후 투기과열 지구 등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9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인데요. 이제까지 시세 대비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40%까지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의 주택을 산다고 치면 9억 원까지는 대출의 40%가 가능하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해보면 9억 원 대출의 40% 3억 6천만 원 더하기 9억 원 초과분에 1억 원의 대출 20% 2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6억 2천만 원 현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오니 현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이 강화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종류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매매 대금에서 자기 자금, 차입금이 각각 얼마인지만 기재하면 되는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금 잔고는 물론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재산의 세부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까지 포함하면 10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입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하실 무주택자들은 전세보증금이 80%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고액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것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일종의 보험인데요.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을 하고 주 집주인에게 받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로서는 전입신고나 학정일자 등 안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세 반환 보증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해당 기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은 유주택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유주택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다, 주택을 매도한다,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다,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우선 주택을 보유할 때를 보시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요.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인데요. 원래 큰 폭의 상승이 예정돼 있어서 유념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보통 70%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시화율이 68.1%, 단독주택은 53%였는데 정부는 이를 올해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비교적 세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일 때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9억 원이 초과한 주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까지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올해 6월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증가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을 보시면 1년 미만일 때 주택 외 부동산은 50%,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인데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시면 현행에서는 40%인데 개선돼서 50%가 되고요. 그리고 2년 미만일 때는 기본세율,
개선돼서 40%,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주택자가 추가로 매수할 때는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요.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출 관련 규제인데요. 1월 20일부터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는 전세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아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회수키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지렛대 삼는 소위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그럽니다. 다음은 갭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1주택을 10억 원을 보유한 A씨가 자녀교육 문제로 본인 주택의 전세를 보증금 6억 원으로 주고 강남구 전세 보증금 8억 원으로 거주를 이주하면서 부족한 2억 원을 전세 대출로 충당하려고 할 때 보시면 기존에는 민간 보증기관에서도 대출 보증이 이용이 가능했지만 1월 20일부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이 된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 등이 안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날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때 주택 소재지역은 기초지자체를 벗어난 수요로 서울시나 광역시 구간 이동은 금지됩니다. 다음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인데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8년 대출 보증 이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 소유자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신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세금 문제는 자주 변하고 있어서 그때 그 시간을 잘 적용시켜야 세금 절세가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금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부동산 투자 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